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요.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생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파마 리서치 가지고 계신데 매수하신 가격이 75,4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죠. 와이프가 리쥬란 맞으러 간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이렇게 공부를 또 하고 행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대단하신 바른생활님이신데요. 5%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비중을 확대해도 괜찮은 종목인가? 이런 판단 저희가 지금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른생활님께서 지금 가족과 함께 공부를 직접 하신 종목이네요. 예. 자, 이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비중 확대 괜찮습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이런 방법이 되게 좋아요. 내 생활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는 거, 이게 또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해갖고 그때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이게 2015년도에 상장이 됐었는데 이때 막 저도 이때도 조금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보호해수 물량들 막 털리고 그런 모습 나오길래 그때부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요. 네. 자, 좀, 바닥을 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리쥬란이 연어 생식세포로 만드는 건데, 예. 이게 뭐 굉장히 제품이 굉장히 저도 안 써봤는데요. 제가 쓸 일은 별로 없죠. 네. 근데 주변에서 들리죠, 이게? 예, 되게 좋다 그래요. 네. 되게 좋다 그러고, 일단 뭐, 가격도 상당히 좀 고가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회사 기업이 처음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조금 단기간에 뭐 한 1, 2년, 2, 3년 정도는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상장시킬 때 될 수 있으면 그 내 기업의 가치를 좀 많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그런 시기를 골라서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불법은 아니더라도 뭐 좀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재무제표도 네. 조금 이쁘게 꽃단장을 시켜갖고 조금 가다듬고. 그렇죠. 그래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 2, 3년 정도는 고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2017년도에 이때 바닥을 찍었죠, 완전히. 네. 이때 바닥을 완전히 찍었고 그다음에 그 가격은 또 안 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17년도에 찍었던 저점, 예. 그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 이렇게 안 빠지는 것들은 실적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제는, 뭐, 정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데믹,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스웨덴도 통제 안 한다 그래요, 이제는. 네. 스웨덴도 안 하고 그냥 오픈 시켜 놓는 뭐 그런 국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감기처럼 취급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이게 오미크론 자체가 이렇게 중증으로 가는 그런 비율이 적다가 보니까 네. 뭐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슬쩍 운을 뗐어요. 예. 지난주에 슬쩍 운을 뗐으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14일 격리를 이렇게 시켰는데 옆에만 가도 접촉만 해도 14일씩 뭐 그냥 격리를 시켜버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확진자 같은 경우도 뭐 한 7일 정도만 격리를 시킨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리오프닝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앵커님은 원래 잘생기셔갖고 상관없고 무슨 저는 뭐 이것도 네. 해도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기업들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고요. 예. 자, 일단 실적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2018년도 이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2015년도에 상장했는데 예. 딱 그런 모습이죠. 2016년도가 좀 좋았고 네. 그다음 2017년도가 좀 좋았고 2018년도부터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죠. 예. 자,
8년도에는 영업이익 기준 한 뭐 87억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도 좀 늘었는데 수익성은 별로 안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2019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자, 2020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매출액이 1,000억을 넘겼어요. 예. 1,000억을 넘기고 영업이익이 뭐 한 330억 정도 그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저 작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로 나오는 게 매출액이 한 1,5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재작년 2020년도보다 한 5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네. 매출액이 50% 늘어난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4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네. 내년에 지금 좀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리오프닝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아무래도 보복 소비라는 거 이거 우리 한번 경험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라는 걸 다 압니다. 예.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때 작년에 한번 굉장히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작년 8월 달 뭐 이때 10만 원을 넘어갔었는데요. 네. 그 전에도 뭐 6월 달, 5월 달 이럴 때 급등을 했었는데 이때가 그런 때였어요. 저 뭐 리오프닝 이런 얘기들 나오고 예. 근데 뭐 조금 나올라 그러면 뭐 오미크론 나오고 또 뭔 변이 델타 계속 변이 변이가 나오고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고생을 시킨 건데 자 지금 이제는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바닥을 다진 그런 모습이고요. 예. 최근에 3개월 동안 현재 가격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가 자체가 시장은 꼬꾸라졌죠. 네.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주가 자체는 여기서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다진 겁니다. 자, 이 바닥을 이렇게 다졌다라는 거는 좀 어떤 계기가 생기면 튀어 올라오겠다라는 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 자, 시청자님, 공부를 해 보셨으니까, 좀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자, 요런 것들은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지금 바닥을 다진 후에 네. 움직이는 사회 환경이 이 기업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뭐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추가 매수 하셔갖고 조금 이렇게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1차로는 뭐 9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차 목표가는 뭐 전에 8월 달에 찍었던 고점 10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비중 확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긍정적인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바른생활님 오늘 아내분과 함께 소고기 드시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